제가요, 일시는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잖아요. 아셔요? 선거법으로? 전현희 의원님께서 저 보증서 써줘가지고 탄원서 써줬어요. 그래서 90만 원 깎였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를 살려준 전현희 의원님이요. 수능 부산 여자 1등 했잖아요. 수능 부산 여자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어머니가 서울대 의대 쓴 줄 알았더니 치과 가고 싶다고 혼자 가서 원서 치대로 내버려서 그래서 치과 의사 되신 거예요. 네. 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장 하실 때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두고 나오시오. 험한 걸 당하기 전에 빨리 나옵시다. 그때 윤석열이가 그 헛소리 하는 바람에 못 나오신 거야. 왜냐면 쓸데없는 얘기,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자꾸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 어려운 위기 극복하고 끝까지 싸우고 권익위원장 할 때요 민원 숙제 다 보셨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했어요. 이 국민 권익위 하는 일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민원은 권익위로 오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쌓인 숙제들 권익위원장 하실 때 다 거의 다 해결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알아요. 일도 잘하시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고 싶어. 네?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고 싶어. 안 돼요. 네. 하여튼 제 마음 알겠죠? 네. 저는 지금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줘가지고 네. 제 마음 아시죠? 네. 우리 전현희 의원님 저를 가장 뒤에서 많이 밀어주시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어려간 길에 제가 갖추지 못한 추진력과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많은 사랑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존경을 받지 않을까. 언젠가는.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과분한 이런 또 칭찬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동수 의원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인천 아시안 게임의 송영길 시장 당시 2014년, 2013년 약 1년 동안 전타수 친환경 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때 저는 유동수 의원님 그때 네 도시공사 감사님을 그때 뵙고 인연을 맺었고 여태까지 이제 쭉 인연을 맺고 함께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정말 보기 드문 실력파세요. 다 실력파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그런 이제 실력파 의원들이 계시지만 유동수 의원님은 이런 회계사시잖아요. 다음에 이런 경제 분야라든지 재정 분야라든지 그리고 또 정무위에서 금융위 이런 분야에 정말 당에서 최고 가는 그런 전문가시고 실력하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쪽 분야에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보고 유동수 의원님이 착착 해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둘도 없는 이런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유동수 의원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저를 늘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당시 이제 정부위에 계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어요. 근데
늘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항상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의원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대양의 흐리죠. 그런 우리 대통령님 나오셨어요. 대양가을 우리 당원정치 여러분들 뵙게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실제로 요즘 너무 바빠서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 6시 출근해서 지금까지 진짜 1분도 못 쉬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너무 바쁜데 우리 유동수 의원님께서 꼭 개항에 우리 당원분들이 저를 좀 꼭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방금도 토론이 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그동안 제 내란 정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현재 과제가 당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해서 올해 내로 이런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생과 경제 회복, 성장에 이제 모든 전환을 산다. 이게 이제 다음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이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려고 온 당이 집중해서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개혁 과제 마무리하는데 모든 지금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개혁 과제를 하면서 쭉 주장을 하면서 전진하고 있는데 번번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지금 개혁법을 통과했으나 여전히 검찰이 발목을 잡고 있고, 또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으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고 3대 특검 수사 길목마다 영장 기각을 하면서 사실상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언론개혁도 여전히 이런 보수 기득권 언론들이 우리의 개혁 과제를 폄훼하고 방해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애로 나가서 그냥 민주당의 발목 잡는 이런 것만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대통령님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 아직 보수 기득권 카르텔, 사법 카르텔은 여전히 작동 중이고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윤 의뢰인을 지금 부르짖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감 맛은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 과제를 올해 내에 꼭 마무리해서 이 보수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진압하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새 시대로 나아가고 싶은데 현재 지금 거기에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앞으로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현재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첫발을 띄었지만 아직 사법 개혁은 출발을 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이 사법개혁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란 종식과 그것에 가장 불가분하게 있는 사법개혁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를 넘겨보죠.
네, 그리고 제가 20분까지 네, 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영웅이셨고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봉으로 또 촛불로 현장에 오셔서 국회를 지켜주시고 광장을 지켜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내란을 종식했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 생각합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국회 안에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바깥에서 지켜주신 시민이 없었다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결코 비상경 해제 표결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정말 솔직한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을 해서 내란을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 올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민생 회복 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작전인데 내년부터 지금 이제 완전히 민생 회복으로 모든 선언해서 이제는 진짜 집권여당다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적어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거의 야당 모드로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란 청산에 관해서는 이 부분은 승리하길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을 지금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게 3대 특검입니다. 조원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이 3대 특검이 현재 이 윤석열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 순직개명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내란 특검과 민중기 특검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달간 기한을 연장을 하셔서 12월 중순경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이 두 특검보다 수사량이 좀 적기 때문에 한 달간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최혜병 특검은 조만간 이제 특검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들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영장 발부율이 통상 30-40% 되는데요. 지금 순직개명 특검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율이 10명의 영장을 청구했는데 1명만 영장이 나왔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최혜병을 사실상 잘못된 부당한 명령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관해서만 영장이 나왔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장 기각률이 90%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법원의 영장 기각이 이거는 특급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란 특검, 민중기, 지금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내란 종식 국면에서 그리고 특검에 대한 계속적인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내란 종식을 발목 잡고 있는 사법부를 개혁해라. 그래서 검찰이 정치 공작, 조작 기소로서 이재명 대표와 약전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 스스로 이 검찰개혁을 자초했다면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하고 있는 팅때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서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 집회한다고 하잖아요. 이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여기는 위헌정당이다. 그래서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한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12사 비상계엄은 해제하는 것은 그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해제 표결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지금 추호경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힘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고 당의 원내대표급의 인사가 한 것은 이거는 당 전체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한동훈 대표 때 당론으로 반대했고요. 내란 수계 혐의지 않습니까? 내란을 사실상 비호하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를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40여 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 이것도 내란 동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송원석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노상은 수첩에 있는 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상 내란 살인에 동조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국힘은 사실상 내란 동조 정당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여서 국힘은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자행한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고 사법부 그리고 국힘 또 거리의 극우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여전히 내란을 비호하고 윤어게인으로 다시 한번 판을 바꿔보려는 그런 것이 여전히 지금 준동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내란 1주년이 오잖아요. 12월 4일. 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면 사실은 민주당도 그동안 뭐 했냐.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그리고 집권당까지 됐는데 민주당이 이 내란 청산을 못하고 사실상 무기력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 먹을 새 틈도 없이 열심히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민주당 유동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똘똘 뭉쳐서 이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봐주십시오. 3대 개혁 과제는 아시겠지만 검찰개혁.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가 중수청을 분리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1차 개혁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쟁점, 보안수 사건을 둘 것인지, 그리고 또 기타 증거능력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작은 핵심 과제들은 남아 있는데요. 곧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제 발족을 할 것이고, 그 중수청을 견제하는 검찰의 기능인 보안수 사건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나 최근에 검찰의 일련의 이 항소 자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집단 항명 이런 사태를 보면서 검찰에게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보안수 사건은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현재 이제 당의 기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 사법개혁. 언론개혁 법안 지금 이미 통과가 됐고요. 대학교 안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세부 과제 완수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사법 과제, 사법개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특위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당에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내용들이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12명인데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좀 더 다양화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좀 더 갖추도록 하고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법관이 한 번 법관이면 영원히 법관 이런 것을 이제는 좀 더 개혁을 하는 내용이고요. 가급적 판결문을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문할 때에 지금은 신문 없이 그냥 마구 발부를 하는데 사전 신문제를 도입을 하는 이게 현재까지 확정이 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입니다.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하냐? 이게 아까 검찰 개혁은 정치검찰의 윤석열 정권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에 조작 수사, 강압, 해유 수사, 증거 조작, 진술 세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정권을 탄압하는 데에 하수인 사냥개의 노릇을 한 것이 정치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도록 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러한 개혁을 자초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검찰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상계엄 당일날 그때 법무부에서 비상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구치소에 남아있는 현 인원, 수용 가능한 인원을 파악을 해라. 그렇게 파악을 시켰고 그리고 선관위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를 지시를 했고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이 비상계엄이 합법일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관해서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주재를 해서 회의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서 사실상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했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장을 특검이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다음 날 법무부 현직 검사를 시켜서 이 내란이 정당화되는 법률 검토를 해라 지시를 했고 그 법률 검토를 지참을 해서 안가 모임인 김주엽 민정수석,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장관, 이 윤석열의 법률 핵심 참모 4인방이 안가에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4인방이 국회에 와서 당시에 박성재가 증언을 하기를 연말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 모임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비상기업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정말 서슬프른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온 국민이 비상이 걸려 있고 그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대기하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발령하면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집에도 못 가고 국회에서 대기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날 12월 4일 안가에 모여가지고 이 장관들이 모여서 연말 친목 모임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번 특검 수사에서 이 사실상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건을 소지하고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제2, 제3의 계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했고 그리고 적어도 이 법사위에서 이 친목 모임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위증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혐의가 더 추가가 돼서 2차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굉장히 수사를 철저히 했고 증거를 많이 제시를 했고 2차 청구는 이번에는 영장이 나오겠다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한덕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한덕수는 CCTV에서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목격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 내란 문건 본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위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문건을 보면서 논의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CCTV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위증한 겁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이 비상계엄의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부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국무위원들에게 권유하고 이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부에서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라 이런 정도로 했던 중대범죄자 아닙니까? 그런 한덕수 내란 총리에 대해서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이거는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게 조이대 사법부니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제가 법무부 회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비상계엄의 내란의 당일 사법부, 법원은 뭐 했냐? 법원도 똑같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법원이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12월 3일 새벽 연합뉴스 그리고 조선일보에 기사가 뜹니다.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법원 관계자 발언입니다. 비상계엄이 합법적일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협조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회의가 개최됐다. 이건 자백입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자백이에요. 그게 조선일보 연합뉴스 기사에 보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법원은 그 비상계엄 내란 당일 여러분 포고령 1호 기억하시나요? 포고령 1호 국회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1호 국회 지방의회 등등등의 일제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을 위반 시에는 처단한다. 이게 포고령 1호예요. 자, 이 비상계엄이 났을 때에 건드릴 수 없는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헌법개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더라도 국회의 권능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12.12 사태 기억하시죠? 전두환의 내란입니다. 전두환의 내란일 때 당시에 국회에 침탈했어요. 개헌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개헌군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려고 한 것은 내란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은 똑같잖아요. 국회에 개헌군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 법사위 때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처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이라는 거예요. 내란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새벽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어요. 땅땅땅 해제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것은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에 해제가 됐고 12월 3일 밤 늦게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기에 회의가 열렸어요. 대법원은 포고령을 받겠죠. 그러면 그 회의를 열렸을 때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합헌이라 생각하고 군사법원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까? 이걸 논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해를 딱 열었는데 보고령 당연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12월 3일 자정 무렵에 대법원의 성명이 나와야죠.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도 12.12 비상사태 대법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미 위헌이고 내란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고령 이론은 위헌이다. 따라서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내란이다. 여기에 따라서는 모두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법원이 할 일이죠. 현재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지금 법무부에서 한 거랑 박성재가 받는 혐의랑 똑같습니다.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사실상의 이 내란 행위의 동정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그때부터 사실상 동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박성재 장관이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죠. 거의 비슷하죠.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에게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할 것이 조희대 사법부로 갈 수가 있겠죠. 그 길목을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네.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을 법무부가 계속 맡고 있어요. 그리고 심우정 당일날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던 그 검찰의 기록들이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영장이 기각이 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수뇌부들이 국가기관의 수뇌부들이 사실상 당시에 내란에 동조했던 그런 의혹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사를 특검이 할 때마다 번번이 영장 기각으로 차단하는 조희대 사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여기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네. 오늘도 그래서 저랑 상대특검 특위에서 대법원 앞에 기자회견 하러 갔습니다.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최고위나 또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통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라. 그리고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어라. 이런 주장을 계속했으나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 이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 건드리지 마라.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언론이나 국민들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법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번번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은 사실상 윤은행이 결국은 1월 18일 내란 수계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일입니다. 지기현 재판부에 의해서 이미 구속 취소가 돼서 선방이 된 바 있잖아요. 그걸 조은석 특검이 다시 구속을 시켰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월 18일 지기현 재판부가 12월 말쯤에 판결을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심리를 마치고 판결 선고는 1월 18일에 사실상 어려워요. 그 18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장 계속 발부 안 하지?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 이 사상 초유의 구속 지수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직위원이 재판 진행하면서 희낙낙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차대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재판을 하는 그 재판장이 사실상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판사처럼 행사, 사회자처럼 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롬살롱 가서 변호사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도 법원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부가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과연 윤석열을 또다시 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도 저는 잠이 안 오고요. 정말 모골이 송연한데 그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조희대 사법부를 특검하라, 수사하라. 그래서 특검도 찾아가서 수사를 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왔는데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법개혁, 이거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 선거재판인데 법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을 했냐면 단 이틀 만에 7만여 페이지 소송 기록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죠. 그리고 7만 페이지를 대법관 12명에게 다 복사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20일 걸린답니다. 그 복사를 다 하려면. 복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법원이 답을 못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궁색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합니다. 전자기록을 읽어서 법원에서 상고법원에 사건이 오자마자 전자기록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규정을 찾아냈습니다. 전자문서는 불법입니다. 올해 10월 10일까지 법원 내 형사소송에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에요. 10월 10일부터 전자기록이 합법화됐습니다. 내가 그 규정을 딱 들이내고 전자문서가 합법화된 건 올해 10월 10일 아닙니까? 그때 법원행정처장이 맞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은 전자기록은 불법이고 종이기록만 합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기록 안 봤잖아요.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답을 안 해요. 숨기고 있어요. 전자기록 사실상 안 봤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봤다고 우기니까 우기면 전자기록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걸 이번에 국감에서 밝혀내니까 법원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는 종이기록 읽었다, 전자기록 읽었다, 입국 다 불법입니다. 전자기록을 보면 대법원 판결도 찾았어요. 대법원 판결에 2016년 판결을 보면 법원의 형사소송법은 서면주의입니다. 종이기록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전자기록이 안 된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면주의를 채용한 것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 서면주의를 한다. 민사소송은 2005년인가요? 아주 빨리 전자기록이 합법화됐습니다. 근데 형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기록을 합법화하지 않고 올해 비로소 합법화된 거예요. 2016년에도 안 됐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재판이 언제 있었어요? 올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자기록은 불법이죠. 그래서 전자기록 읽었다고 법원이 주장했으나 불법을 자행했다. 저 대법원 판결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자기록을 증거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CD에 검찰이 너무 양이 많다고 CD에 구워서 기록을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불법인 증거이기 때문에 서면주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2심에서는 유죄. 2심은 유죄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은 이 서면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죄 취지 파기하소 판결. 대법원이 이랬어요. 그랬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봤다.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으로 정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 가서 이거 좀 수사해라. 내란의 밤에 대법원이 한 거 수사해라. 내란 동생이 수사해라. 이 전자기록을 읽고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로그 기록 봐봐라. 복사했는지 확인 좀 해봐라. 이거 수사해라.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불법 판결이다. 수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희대 사법부, 우리는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짜여진 각본으로 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서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비핵이 있었고 그 배경에 조희대 사법부가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추정입니다. 증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찾고 있는데 아까 서면주의 원칙이 또 하나의 증거고요. 그리고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더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사실상 윤석열이 지정 배당이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법사에서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밝혀내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조희대 이 뭐 시간 34일이지만 사실상 전압에 배당돼서 전화길이 열리고 종결된 건 이틀입니다. 이틀 만에 기록을 보는 건 불가능이죠. 7만 페이지 제가 챗GPT 18일 고속 복사기로 법원 행정 공무원이 복사를 한 걸 모르더라고요. 공무원 내부의 공무원이 모르면 안 한 거죠. 왜냐하면 7만 페이지만 해도 터럭 한 대분에 가까운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꽉 차요. 그러면 이거를 12명의 그거를 기록을 복사해서 옮기려면 온 법원이 떠들썩했을 거고요. 복사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었었고 거기에 복사를 직원들이 다 달려 붙어서 했으면 법원에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기록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안 했죠. 법적 효력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기록 헌법안은 10일 올해 10월 그래서 그 전에 4월달 판결은 전자기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배당 이게 이진관 판사는 부패 선거 전담판사예요. 이미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 그들이 속였지만 우리가 찾아냈어요. 전담 재판부가 있고요. 이진관 재판부는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하려고 그쪽으로 갔어야 했어요. 근데 직연은 뭡니까? 이 재판부에 배당을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갖 이상한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에게 일어납니다. 사법부에서.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사법불신극복 사법정상화 TF의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동안 이 조희대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권한을 분사시켜야 된다.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 인사, 예산, 행정, 재판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주장하는데 더 심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모든 걸 신경 쓰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재판 기록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정치할 시간이 있어요. 대선 개입할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장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인사 예산 행정에 신경을 못 쓰고 재판과 행정을 분리를 시켜 드려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대법원장이 직할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폐지 입법공청회를 내일 개최를 하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입법공청회 내용을 정리를 해서 11월 내에 입법안을 발의를 해서 올해 내에 통과시키는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법개혁을 자초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법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엄밀히는. 거기서 1년에 지금 이 모든 것들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특검 수사를 번번이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그걸 힘입어 다시 윤어게인 다시 세상의 판을 뒤엎으려는 그 핵심 뒷배가 조희대 사법부가 아니냐.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를 개혁하고 해체하는 것이 이번 내란 종식의 가장 핵심 과제이고 가장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마무리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유동수 의원님께서 권익위원장 시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첫 번째 도어 스텝 기억하시죠? 첫 번째 도어 스텝핑에서 제 기억에는 거의 첫 번째 한 발언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무회의 오지마 였습니다. 그 발언을 시작으로 국무회의의 제 자리 방빼이라는데요. 명패 뺐고요. 의자 뺐고 제가 갈 국무회의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러한 불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정권에 저항을 했고 그게 최초의 윤석열 정권에 저항을 했던 그런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에 저항을 했고 싸웠고 그리고 저에 대한 감사에서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졌고 검찰 수사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맞짱떠서 싸웠던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국회의원이 돼서 또 지도부가 돼서 윤석열 정권과 앞장서서 싸웠고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응징 내란 종식을 위해서 지금 앞장서고 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항을 시작했고 최초로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내란 종식 마무리 사법개혁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이 저의 정치적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래서 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서 이 내란을 종식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생 회복 또 성장 또 평화 이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년부터 또 거기에 열심히 힘을 드리겠다 생각합니다. 염차가 하려고요. 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말할 때보다 훨씬 더 얼굴 밝아지고 굉장히 무거운 얘기였는데 밝아졌어요. 사실은 저는요, 우리 전현희 수석후보께 좀 살아온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또 공부하는 얘기도 듣고 싶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활동했던 것도 듣고 싶고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워낙 분초되기 때문에 지금 3대 특검 종합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 최혜경 특검 요 3대 특검에 좀 모두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맡고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청해서 못 들었어요. 근데 더 큰 자리를 가면 이게 부를 기회가 없는데 실제로 원래 국회의원 되기 전에 혈흔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 에이즈 걸린 거하고 그 치료제하고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10년간을 변호사 하실 때 그걸 밝혀내서 결국 우리 승소하게 만든 분이시거든요.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유능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 하실 때 경주 한사병이죠. 거기 민원 종합민원도 해결하고 펀치볼이라고 아시잖아요. 펀치볼. 거기에 그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해결하시고 이해충돌 방지법화를 제일 앞장서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처의 총책임자로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행정력을 보이는 그것도 듣고 싶었거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 이것도 오늘은 좀 워낙 특검이 지금 국제라는 상황이 선배이 그런데 우리 전현희 수석주원님 가시는 길에 더 큰 발전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